누가 이 사람을.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단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상가족 영상편지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고, 옷도 좋고, 너무 훌륭해요. 아주 예쁘세요. 이제 엄마하고 나오니 외갓집으로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빨리 가라 그래서 왜냐면 거긴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피해 다니셔야 되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흩어졌고 판사로 일했던 아버지는 납북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이상하게 그해 봄에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옆 공원사가 그때는 배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배 타고 놀러 왔던 데가. 그다음에 뭐 창병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아버지하고 이상하게 그 해는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때가 아버지와 헤어진 지 75년. 심인복 씨의 추억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를 내 기억에서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러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나니까 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애끓는 마음은 깊어갑니다. 미남이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미남이세요. 내가 가끔가다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아버지 사진을 고저 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남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립겠느냐. 그런데 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세월을 아버지를 그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참 그립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길 소원하며 남긴 편지는 전해지지 못한 채 쌓여가고 고인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돼버린 편지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교류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교류 수요를 파악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4명 중 3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이산가족 교류 형태에 관해서는 생사 등 소식 확인,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의 순으로 응답했는데요. 여전히 생사라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시간들과 오랜 기다림. 이산의 한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5,000여 명의 이산가족의 평균 연세는 83세입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이 많으시다 보니 북측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이나 상봉을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산가족 생애보를 제작하여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남기고자 저희가 2023년부터 생애보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생애보 전달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산가족 생애보의 주인공인 조영실 씨.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한 생애보에는 고향에서의 삶,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경위 등 이산가족의 생애가 글과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사후퇴 때 남침했다 북진하는 인민군
중공군에 의해서 저희 형님들은 대나무 숲에 숨겨져 있다 밀고 된 빨갱이에 의해서 강제로 포박되어 끌려가는 모습, 성황당에서 어머님이 형님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6.25 전쟁 당시 38선 이북이었던 강원도 호성 출신으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주영실 씨. 평생 두 형님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망배단, 장남 주영주 망배단. 또 어머니가 풀지 못한 이산의 한을 달래고자 고향 땅에 두 형님의 망배단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리움을 담아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아들의 밥을 차려 부뚜막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실아, 오늘은 너희 형이 눈물을 유독 많이 흘리는구나. 밥그릇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서 어머니가 되뇌이던 말씀은 생애보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대를 합니다. 내 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어서 와서 북에 계시는 우리 혈족들을 만나보면은 부모님이 못 뺐던 한을 제가 풀어드리고 가는 듯해서 부모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이들의 이야기. 이산가족 생애보에는 더 늦기 전에 꼭 남겨야 할 기억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이 이산가족의 고통이고 아픔인 거죠. 남북 간의 이 분단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1세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빨리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북한에 관심도 없고 분단에 관심도 없고 또 민족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한국 사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산가족의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이산가족과 시향민들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합동제례를 지내는 행사로 개최돼 왔는데요.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한 당국자가 맞대고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인권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을 하면 해결점이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처럼 민간단체가 유엔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제3국 특히 남북한의 공동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또 북한하고 좀 가까운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인권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은 이산가족 문제 인식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에서 특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일회성, 이벤트성의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상봉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 확인은 북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거고요. 또 남한의 가족 입장에서도
그것만을 좀 확인하고 싶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신을 교환한다거나, 그리고 화상 상봉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시설도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북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지면서도 남한의 이산가족의 어떤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남북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독특성, 남북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감성 때문에 채널이 많고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언젠가는 평화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지역 교동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섬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대룡시장 곳곳에는 실향민들의 삶이 묻어나는데요. 이곳에 이 산의 아픔을 달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어둔 옛 노래를 불러보는데요. 추억이 깃든 가사를 따라 부르며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도전면인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해도 연백군은 38선 남쪽이 됐습니다. 이남에 속해 있다가 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갑자기 달겨드는 바람에 논에서 모은에다가 집으로 부지런히 들어와가지고서는 넉넉 잡고 2달만 교동도에 피신했다가 도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쌀 2마를 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쌀 다 먹도록 서부전선에서는 계속 포성만 울리고 전투만 하면서 더 이상 유엔군이 진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집 생각이 나지. 이 연백이라는 벼농사람 아니죠. 그래서 지붕도 기와집은 별로 없어. 그때는 전부 볏집으로 다 영이라고 엮어가지고 1년, 2년에 한 번씩 꼭 지붕을 다시 덮지, 새 걸로. 고향 생각을 하도 잊어버린 적이 없지. 잠이나 들어야 잊어버리지. 그리고 누구나 친정에 저기만 친정 엄마 왔다, 뭐 친정에 너 동생이 왔다, 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사연은 다르지만 마음속에 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같습니다. 지척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고향,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립고 그립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그럼. 바라는 거 언제보다 세상 뜨셨겠지만 고향에 하면 발광을 꿈이죠. 근데 뭐 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막힌 걸. 바라는 건 이제 평화되면은 그때나 만나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평화되어서만 좋겠어. 평화되면은 그냥 훌 털고 그냥 고향에 가고 싶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황해도 연백 평야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에서 이산 가족들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가 전부 논입니다. 들녘이에요. 벌판인데 지금 어린 붓이 저 보이는 산 있죠? 저게 동화산이 되는 건데 이 바닷물이 거의 그 산 앞까지 들어가요. 더없이 가깝지만 더없이 먼 고향 땅.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이제
그리움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셔야 돼.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날 기회가 또 있죠. 만날 때까지 나도 악착하기 싫으니까 너무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자. 어머니 건강해서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해서 앉아있으십시오. 다시 만나야 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